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6살 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제게 있었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서러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아들은 기관지가 몹시 안 좋아요. 안 좋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아주 나쁘다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거의 장애인으로 분류돼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한 해에 입원은 최소 5번 이상은 해야 하고 수시로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치료를 받고 휴대용 호흡기구를 늘 가지고 다녀야 되고 아들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체육 시간에도 참여하지 못하고요. 한창 뛰어놀고 혈기왕성할 중학교 3학년 남자가 조금만 걸어도 헉헉거리고 잠자다가도 언제 호흡곤란이 올지 몰라 늘 방문을 열어두고 자야 해요. 제가 같이 자자고 했더니 자기도 이제 컸다고 창피했는지 싫다고 하길래 그럼 방문은 꼭 열어두고 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외 활동도 못하고 햇빛도 많이 못 쬐다 보니 얼굴은 늘 허옇고 몸도 친구들에 비해 많이 마른 체형이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제 아들만 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프면서도 늘 엄마를 챙기고 자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들고 염치도 없다고 용돈도 늘 미안해하면서 받고 앉아서 쉬라고 해도 집안일을 도와주고 시험 기간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한 아들입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엄마가 큰 침대에서 자라며 양보하는 천사 같은 내 아들 때문에 저는 오늘도 힘내서 살고 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그 인간들을 내 손으로 죽였어야 했다고 가끔 후회하는 날이 있기는 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감옥 가면 내 새끼 누가 챙기겠나 하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진정하죠. 제 아들은 제가 가장 잘 아니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이야기가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예요. 저 그리고 이혼한 전남편이라고 하기에도 구역질이 나는 그 인간과 결혼 2년 후에 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은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너무 착하고 사랑스럽게 잘 자랐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아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이 그대로예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저는 아들을 태권도장에 데리러 갔어요. 며칠 전부터 백화점에 구경 가자고 조르던 게 생각나서 제가 차를 가지고 아들을 데리러 가서 바로 백화점에 갈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차에 태우고 나서 보니 지갑을 집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늦잠을 자서 아들 학교를 보내고 정신없이 회작을 준비를 하느라 흘린 거였어요. 저는 아들에게 잠시 집에 들러서 엄마 지갑 가지고 온다고 했고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아들은 제게 엄마 여기 있어 내가 올라가서 지갑 가지고 올게 그러더군요. 엄마 퇴근하고 와서 피곤할까봐 저를 생각해 준 거였죠. 저는 그럴래? 고마워 아들. 엄마 지갑 화장대 위에 있을 거야 하고 말했고 아들은 차에서 내려 집으로 올라갔어요. 저희가 살던 집은 4층짜리 빌라의 꼭대기 4층이었고 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해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아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상한 마음에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더군요. 우리 가족이 살던 빌라, 그것도 우리 집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불이 난 모습이었고 이미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빨리 소방차를 부르라면서 119에 신고를 하고 있었고요. 저도 상황을 파악하고 피가 빠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우리 아들 데려와야 한다고 빌라로 뛰어가려고 했지만 제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줌마 미쳤어요? 지금 죽고 싶어 환장했어요? 하면서 제 허리를 잡아 말렸고 저는 그 아저씨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아저씨가 그때는 너무도 원망스러웠어요. 119가 올 때까지 저는 오열하면서 그저 힘없이 불과 연기가 나는 집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 소방대원이 아들을 들쳐업고 달려나와 구급차에 실었어요. 저는 뒤돌아볼 새도 없이 구급차에 올라타서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죠. 아들은 구급차 안에서 정말 죽어가고 있었고요. 의식을 잃고 산소호흡기를 찬 채 누워있는 아들 손을 잡고 제발 살아남게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아들은 재빠르게 치료와 처치를 받을 수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아들이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후유증은 계속 남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살아난 것만이라도 그저 감사하다면서 우리 아들 목숨만 붙어있으면 된다고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들이 입원 후에 정신이 들자 경찰들이 찾아와서 아들에게 화재의 경위를 물었는데 왜인지 아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더군요. 화재 사고 그 순간에 기억이 없었어요. 연기를 너무 마셔서 의식을 잃을 때 기억을 부분적으로 잃은 것 같다는 결론이 났고 저는 경찰에게 아이에게 아픈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 방화든 사고든 그냥 제발 이제 그만 조사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경찰들은 자기들도 일거리 늘어나게 하긴 싫었던 건지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입원하고 밤에 집을 확인하러 갔고 거실이나 아이방은 괜찮은데 안방과 부엌 쪽이 많이 손상되었군요. 그래도 저는 우리 아들 살아났으면 됐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비난의 화살을 제게로 돌리며 제가 집에 가스불을 켜놨던가 밸브를 안 잠갔던가 해서 불이 난 게 아니냐고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집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이는 왜 혼자 집에 올려보냈냐고 저를 비난했죠. 저도 왜 화재가 난지 모르겠고 아이도 사고 당시의 기억을 잃어서 더 이상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그리고 아이한테 끔찍한 기억을 다시 되새기게 하기 싫으니까 화재 사고의 이야기는 그만 꺼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날부터 남편은 저를 집에 불내고 아들을 죽이려다 실패한 나쁜 엄마 취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와 동시에 남편은 아이에게도 소홀해지고 집에는 늦게 들어오다가 아예 안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어쩌다 집에 들어오면 저는 아들 얼굴 좀 보고 와 했고 남편은 아들 데리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남들은 아들이랑 아빠가 여행도 가고 한다는데 자긴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애가 남들한테 뽐내고 자랑하는데 쓰는 액세서리야? 라고 화를 내니 남편은 그럼 네가 애를 저렇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빈정대더라고요. 정말 저게 어디 인간이 할 소린가 싶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저 사람과 함께 살면서는 내 자식을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렸고 이혼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죠. 저도 돈을 충분히 벌고 있어서 아이 키우는데 걱정은 없었지만 몸도 안 좋은 아이가 심리적으로 받을 충격이 걱정되었거든요. 이미 힘든 아이라 더 짐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남보다도 못한 관계를 이어오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어 결국 제가 먼저 아이에게 엄마 아빠하고 헤어지고 싶은데 우리 아들 괜찮을까? 하고 물었어요. 물어보는데도 정말 너무 미안해서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왜 하필 우리 아들이 이런 가정에서 살아야 할까? 몸도 아프면서 착한 우리 아들은 나 아빠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엄마 나는 그날 사고 난 거 엄마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 분명히 내가 뭔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그렇게 불이 난 걸 거야. 엄마 미안해. 아빠랑 얼른 이혼해. 그러더라고요. 그날 아들을 안고 한참 울었어요. 다음날 변호사 찾아가 이혼 소장을 보냈고 남편은 예상과는 다르게 순순히 합의 이혼에 동의하고 양육권도 제게 주겠다고 하더군요. 다만 양육비는 자기 벌이가 힘들어서 많이 못 준다고 미리 약을 치기에 제가 나도 애 하나 충분히 키울 만큼은 벌어. 당신 주는 돈 따위 안 받아 하고 소리쳤네요. 그 대신 저도 조건을 걸었어요.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애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면접 교섭권이고 뭐고 없이 애의 의견에 따라 남편은 거기에도 동의하더군요. 동의하니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어요. 도대체 자식을 자식으로 생각하는 건지 의심스러웠고요. 그래도 그렇게 이혼은 마무리되었고 남편이 집에 남고 저와 아들이 짐을 옮기게 되었죠. 저와 아들은 둘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작은 빌라에서 둘이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진학하고 나서도 아들은 몸이 안 좋아서 힘들었지만 그 착한 성격으로 친구들도 잘 사귀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서 잘 생활하고 있었고 적응도 잘했어요. 몸은 아팠지만 밝고 착한 천성은 그대로였죠. 아이가 몸이 좋지 않지만 이제 중학교 3학년인지라 고등학교 가면 더 힘들 거라고 요새 집에서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날도 공부한다고 친구 집에 가 있었죠. 친구들과 같이 있으니 자기 걱정 말라고 저를 몇 번씩 안심시키고 갔네요. 저는 간만에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었고요.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고 나가보니 처음 보는 여자가 현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는 젊어 보였고 진한 화장에 화려한 목걸이, 귀걸이를 걸었더군요. 저는 누구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 여자는 저를 쭉 훑어보더니 전 남편 이름을 말했어요. 그 사람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 이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분은 나빠지기 시작한 상태였죠. 그렇지만 처음 보는 여자한테 대놓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모양 빠질 것 같아서 그러세요? 그럼 일단 집 안에 들어오셔서 차분히 말씀해보세요. 하고 거실로 들었고 그 여자는 당당히 걸어와 좀 앉아도 되죠?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이미 첫인상은 망쳐졌기 때문에 저는 오래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무슨 일이세요?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이야기하라고 말했고 그 여자는 나 그쪽 전 남편 애인이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꺼낸 말이었어요.
저는 흠칫하긴 했지만 이혼도 했고 이제 남남이고 애인 사귈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해서 고개 끄덕이며 아 그러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전 이미 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아니 그 여자가 코웃음 치며 이제 다시 상관 있어져야 하실걸요?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고개만 그저 갸웃거렸는데 그 여자는 절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말만 계속하더라고요. 여자가 말한 그 아이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쪽 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고가 왜 났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나 알려줄 수 있는데. 예상 못한 발언에 저는 얼음이 되었어요. 이 여자는 누군데 그날 일을 꺼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전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어요. 그쪽이 누구신데 왜 그때 일을 꺼내는 거죠? 우리 애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제 물음에 그 여자는 웃음을 지우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화재가 나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난 그때 당신 남편이랑 만나던 사이였어요. 그날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가서 같이 놀다가 무슨 말인지는 알 거라고 믿어요. 아무튼 그렇게 같이 놀았어요, 그날. 저는 저와의 결혼 생활 중에도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말을 이어나갔죠. 그런데 그날 갑자기 웬 어린애가 집 안으로 들어오대요? 당신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과 저는 둘 다 당황했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애 엄마가 애 데리고 나간다고 했는데 여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때부터는 그 여자의 목소리도 조금씩 떨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와 그 사람이 그때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라면 먹으려고 가스불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애가 들어오니까 둘 다 당황해서 급하게 몸을 움직였고 그러다 담배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가 다음에 할 말을. 저는 여자에게 놓쳤군요. 그리고 그 담배가 커튼 쪽으로 튀었고 그래서 그 화재가 난 거군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살기가 가득했어요. 그 여자가 제 말투가 들리자마자 갑자기 몸을 움츠리더라고요. 기세등등한 태도는 사라지고요. 전세는 완전히 제 쪽으로 역전되어 버렸죠.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단지 담배꽁초였는데 그게 그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저는 너무도 화가 나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세차게 그 여자의 따귀를 내리쳤고 그 여자는 뺨을 송은해 든 채 땅바닥에 주저앉고요.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더 화가 난 건 아빠란 인간이 그 사고 경위를 모두 알면서도 모든 걸 숨기고 저를 무책임한 엄마로 몰아가며 입을 다물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도 병원 다니고 고생하고 사는데 그걸 자초한 인간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거였죠. 그때 불이 거실 쪽으로 확 번졌어요. 아이가 화장실로 달려가긴 했는데 연기가 거실로 빠져서 저는 어떡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도 없었고. 저는 그 여자의 옷깃을 움켜쥐고 물었어요. 그런데 왜 너랑 그 자식은 멀쩡해? 왜 너희는 아무렇지도 않아? 너희가 망가졌어야지. 그 여자는 이내 눈물범벅이 되어 화장이 지워지고 있는 상태로 더듬거리며 말하더군요. 그 사람이 제 손목을 잡고 베란다 쪽 비상 탈출구를 통해 밑에 집 베란다로 같이 내려갔어요. 기가 막혔어요. 자기 아들은 그렇게 두고 상간녀만 챙긴다고 쏙 빼서 데려갔다? 세상에 짐승도 자기 새끼는 챙길 줄 안다던데 저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랑 결혼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여자를 밀쳐버리며 물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고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성을 잃고 계속 따져 물었어요. 그대로 그냥 살기엔 네 마음도 불편했니? 근데 어쩌니 난 네 둘 다 가만히 놔줄 생각 없는데. 그 여자는 제 다리를 잡고 울며 빌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때 이후로 저도 너무 괴로워서 그 사람이랑 헤어졌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서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게 그때 사진을 보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유부남과 만났다는 사실을 상대 쪽에 다 알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제가 결혼하려는 남자는 법조인 집안 사람이라 알려지면 시부모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을 거고 저는 그 사람 사랑해서 이 결혼 깰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 좀 도와주세요. 듣는 내내 그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그와 동시에 분노와 내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내가 받았던 경멸하는 시선에 대한 억울함으로 제 눈에서도 눈물이 마구 흐르고 있었고요. 저는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이끌어 핸드폰을 켜고 녹음 기능을 틀어 책상 위에 내려다 줬죠. 여전히 오는 그 여자를 끌어다 앉혀놓고 말했어요. 네가 방금 말한 모든 일들 지금부터 질질 짜지 말고 차분하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부. 그 여자는 제대로 겁을 먹었는지 훌쩍거리면서도 핸드폰에 대고 제가 시킨 대로 모든 사건 정황을 말하고 녹음했고
그 여자 말을 다시 듣는데도 정말 머리고 심장이고 다 터져나가는 것 같더군요. 그 여자 핸드폰을 뺏어서 제 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 연락처를 저장한 후 지금은 꺼져버리고 집 가서 기다리라고 하고 보냈어요. 그 여자가 떠난 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오늘 친구한테 일이 생겨서 어딜 좀 가봐야 하니까 오늘은 외할머니네 가서 자고 내일 토요일이니까 좀 쉬어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고요. 제가 간 곳은 바로 전 남편 집이었어요. 이혼 후에 건너 결혼은 안 하고 어린 애인과 동거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말을 해준 친구가 오지랖이 넓어서 집이 어디고 여자는 몇 살이고 다 말해줬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던 게 다행이었죠. 단박에 찾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초인종 누르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자다 나온 듯한 모습의 그놈은 살이 좀 붙은 것 같았고 면도도 제대로 안 한 상태였어요. 절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저는 말없이 그놈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거실에 소파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를 마주쳤어요. 남편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주거침입이야 하고 뒤에서 소리치는 그놈을 보고 피식 비웃음을 지어줬어요. 젊은 여자는 절 보고 전 남편 얼굴을 한번 보더니 슬쩍 방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놈 얼굴을 한참 보고 너 진짜 인간도 못 되는 새끼구나 하고 말하며 돌려 말할 것 없이 바로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을 틀어 들려줬어요. 그놈은 이게 뭔가 하는 얼굴로 멍하니 있다가 녹음 내용이 점점 뒤로 갈수록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너 네 자식을 자식 새끼로 생각은 했니? 넌 자식 죽어가는데 바람낸 기집애를 데리고 튀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제가 속사포를 쏘아대는 말에 그놈은 허둥거리며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그놈을 아래로 내려다보았죠. 그놈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사실 그때 불이 나고 나도 너무 무서웠고 일단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내보내고 우리 아들 구할 생각이었어. 정말이야. 그런데 불이 너무 커져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미안.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디 걸음으로도 못 쓸 그놈 변병에 저는 비웃음을 치면서 제 말을 이었어요. 나를 아주 애 죽이려 한 미친 여자로 만들더니 결국 방화번은 너랑 이런 녹음한 년이었네. 그 년이 나 찾아왔더라. 너가 돈 달라고 협박한다며? 돈도 없는 주제에 어린 여자 끼고 노느라 수고가 많겠네. 쟤는 너 돈 없어서 전 애인 협박하는 거 알고 만나는 거래니? 제 빈정대는 말에 아예 엎드려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여기에 오는 길에 거쳤던 곳들을 하나하나 말해줬어요. 경찰서에 이미 화재 조사 다시 해달라고 녹음 목사본 파일 넘겼어. 그년도 평생 용서 안 할 거지만 당신이 그년 협박해서 마음고생 좀 시킨 것 같으니 그냥 내버려 둘 거고 대신 금옥까지 다 당신한테 갚아줄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조사받을 준비해. 저는 그 말을 마치고 더 말할 것도 없이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기다리라는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걸어갔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 절 찾아왔던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 여자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제 조사받고 하면 그쪽 협박할 시간도 없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쪽을 용서한 거 아니고 평생 저주하고 원망할 거란 건 알아둬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여자도 지금도 정말 믿고 증오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이혼했고 그 당시 내 아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놈이니까 그놈 처벌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놈은 화재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넘겨져서 처벌을 받았다고 들었고 판결 결과는 일부러 안 들었어요. 그냥 그 쓰레기 같은 놈과 더는 연관되기 싫었거든요. 어차피 이미 그놈 직장에도 아들 버리고 내연녀랑 화재 현장 탈출한 인간 말종이라는 게 다 알려졌고 사회에서 고개 못 들고 다닐 테니까요. 앞으로 그놈에게는 관심 끊을 생각입니다.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날 사고 경위가 밝혀졌고 그 이유는 옆집에서 가스가 누출돼서 밸브에 터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아들에게 어두운 소식을 들려주긴 싫었지만 자기 잘못이라고 저에게 죄책감을 안고 사는 아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들은 그날 울면서 엄마 고마워하더군요. 이제 아들이랑 둘이서 그놈은 잊고 그저 행복하게 살고만 싶네요. 물론 아들이 기관지가 아프고 평생 그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 변함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아들은 서로의 곁에 있어줄 것이고 저는 아들의 미래를 응원해줄 것이니까요. 저희 모자 이제 앞으로는 불행한 일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